뭔가 다 점저직으로 코가 끼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안 때려주나 할 때 우리가 딱 나서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늘은 그동안에 해볼 거 다 해보게 기회를 줬지만 이제 때가 지나면 추수할 때가 있고 뭐 밤맬 때가 있고 뭐 파종하면 이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때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라치게 하고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러는 거 하는 거를 우선 하늘이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지성은 감천이 아니라 동천, 하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인존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권 박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데서 제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제 얘기하는 건 한 8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중에 부자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빚 한감 때문에 거의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빚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다 빚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계실 적에도 83 조치로서 또 어떤 그걸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20년, 30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해야 되는 조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성이 큰 분야에서는 모두 50% 공개념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권추호 박사는 완전히 종북 인사 아니냐. 어떻게 토지 공개념 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 얘기를 드리기가 좀 외람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전직 여성 장관 한 분이 토지 공개념 100%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권 박사님 말씀에 그거는 완전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생각이라 안 되고 이 50%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 경제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통일을 해보겠다고 돌아가시 직전에 구상한 내용이 있다. 그 50%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100%와 50%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틀린가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50%를 한다면 기업인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기업 손실은 기껏해야 1%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래도 그것도 불만이죠. 내가 열심히 정말 당뇨 얻어가면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내가 불천주야 일을 했는데 뭐 국가가 무슨 이런 민주주의에서 1%라도 손해보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국가가 지금은 필요하죠. 간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해준다든가 또 세금 혜택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기업 손실이 전혀 가지 않게 그래서 무상교육, 비탄감 이런 거를 국가가 이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자유가 있거니 없거니 인권 유린을 하든 말든 우선 북한 사회는 빚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빚 없는 저도 빚이 있지만 빚 없는 세상이 좀 있어 거기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가 통일을 계획해야 모든 불합리한 제도가 혁파되고 그러니까 통일을 놓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침 또 통일을 얼마 전에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도 이제 뒤에 조금 언급을 제가 단어만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요. 통일 얘기를 그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자꾸 앞에다 세워놔야 모든 불합리한 제도가 혁파되고 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로 양보가 안 하고 팡팡하죠. 거기에 또 이념까지 그래서 5대 갈등 제2의 박정희 정신으로 제1의 박정희 정신은 아주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다면 이제 남남 통합을 아까 뭐 많이 앞에 나왔겠죠. 양극화 뭐 그런 관계부터 해서 이념, 지역 갈등 이런 걸 다 해소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제2의 박정희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이 이제 도출되는데 결국 국영화가 된 공영화가 된 북한은 이제 좀 떨어내서 민영화시키고 또 우리 남한에서 너무 민영화가 돼서 사유화가 돼서 좀 너무 그건 뭐라 그러죠?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양극화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가 좀 개입해서 50% 이렇게 하면 완전 공산주의로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이제 자유의지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4% 정도의 사람들의 부를 가지고 지금 90%의 국민이 그걸 운영하고
하는 그 체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기업도 국가가 주식을 국가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 자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삼성이나 뭐 LG나 하다 보면 국가에서 돈이 주는 게 부족하니까 외국에 뭐 엘리어트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게 외국의 그 사모펀드 외국 사채업자가 마치 한국 기업의 사채놀이 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많이 우리 외국 자본으로 지금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식들이. 그래서 국가가 처리해 줘야 될 것을 기업이 돈을 벌면 다 국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 수익금으로 잡혀서 모두 빚 갚는데 나간다는 거에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기업 한 부유층 10%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하면 그건 다 청사진이 있고 또 저번에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기업의 빚도 국가가 책임져주고 규제 완화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한일 국교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화됐던 그 1965년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6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이제 기념 행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그분이 표방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물론 자유, 평화, 통일이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7.14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포를 챙기는 모습을 외국에 보일 때 저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자국민들을 해외 저기 골짜기에 진짜 오지에 사는 동팀으로 이런 데 있는 자국의 국민들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예를 들 수가 없지만 그걸 막 대탄하면서 얘기하던 어떤 미술 화백님 생각이 나요. 프랑스에서 기가 막힌 전시회를 여는데 이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갖고 밀어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일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그 대통령 말씀 중에 힘을 모아야 되고 동북아는 물론 우리의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 통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의 원주인이시고 도의 참 주인이신 하느님 그 도주국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우리 호모사피언스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괴멸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그래갖고 700만 년 전인가요? 이렇게 인류에 뭐 있지요. 크레마뇽이 어떻고 뭐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으로 막을 내리면 이제 곧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느님 직접 주관권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오고 이런 병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데우스는 히브리어인가 그걸로 신, 우리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돼서 영대가 훤히 열려서 이제는 핸드폰도 필요 없고 그냥 뭐 호랭이, 강아지, 뭐 고양이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나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참새가 와서 짹짹짹 그러면 너 어제는 둘이 오더니 오늘 혼자 왔구나 이렇게 사람이 참새하고도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저는 과정적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것, 우리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세균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항생제로 어떻게 되지만 그 코로나보다 1000분의 1이나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되는 그 존재들이 그걸 우리가 계절 신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세상을 인류를 쥐락펴락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좀 이상한 예지만 지금 여기 미국이 안 보인다고 미국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는 또 영적 지도자님들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판교 쪽에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드셨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옛날 그 단군 또 그 위에 환웅천왕 또 그 위에 환인천재가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게 다 기록으로 그래서 이제는 민족사학을 좀 공부하고 식민사학은 이제 그러다 일본하고는 또 잘 지내야 되고요. 설린 외교를 해야 됩니다. 막 대통령이 막 가서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거는 좋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개인 단체를 만들어서 막 이제 성토도 하고 규탄 대회도 열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만 무조건 이웃하고 대통령 그런 국가 원수들은 잘 지내게 해서 그 이익은 국민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때 못 살 때니까 내나 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을 몇 번 얘기하다가 내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저희 삼자한테 그럼 당신 빨리 우리 어머니 도와 이러다가 내가 좀 능력이 생기면 내가 못있게 됐어 이러는 것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신오쿠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 일본의 60만 우리 교민이 항의를 했어요. 제발 우리 장사 좀 하게 저 외교 좀 잘해라. 지금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은 물건을 사줘서 장사가 잘 됐는데 현환 감정이 생김으로 해서 그리고 연좌제 아버지 계실 때 막 박정희 정부는 연좌제 하지 말라고 내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아들한테까지 죄를 묻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뭐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물론 그거는 자고했지만 그래서 그 시대 그 다음 저희 아버지 시대가 바로 일본한테 직접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세대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를 먼저 손을 내밀고 설립 외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국가 발전을 포항제철부터 이렇게 산업화를 하는데 큰 우리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대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오늘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도인 총연합회 시국산업 및 조교 관련 토론회를 이것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